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8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통신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박 시장의 변사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해가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박 시장은 그 경위를 굳이 파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죠. 그래서 장례식까지 다 치렀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이렇게 영장을 신청하니까 법원의 기각 사유가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타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휴대전화 같은 걸 이제 확보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거는 박 시장이 어떻게 이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았느냐 또는 상세히 알았느냐. 왜냐하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2차 가해 이런 것도 이제 물론 막아야 되겠죠. 2차 가해야 실제 2차 가해 한 사람들 처벌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이러면 될 것 같고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사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우선 청와대에 가다가 보고한 거는 맞죠. 서울경찰청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국정상황실에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과연 흘러나갔느냐 아니면 경찰이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에서 그 8일 오후 2시까지도 고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 고소한 건 4시 30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 하는 거를 혹시 그 정부가 셀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시 젠더특보라는 임순영 특보가 바로 성폭력 상담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만약에 박 시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소상히 몰랐다면 그러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공무상 기밀 누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건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내용을 그 피의자한테 전달해서 피의자가 어떤 대책을 세우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그런 수사 뭐하러 합니까?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에 내일 항상 은밀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이번 그 경찰 수사에서. 자,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기각될 것이 뻔한 통신영장을 그 법원에 신청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 그걸 몰랐겠느냐?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이건 기각될 것이고 그리고 기각되고 나면 이러저러한 언론의 취재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각이 뻔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하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걸 경찰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는 청와대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건 아예 빼겠다 이거죠. 청와대 부분은. 그러려면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이제 청와대 눈치를 봐가면서 이러려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이 서울경찰청 차장,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수사팀을 TF를 운영했는데 이것을 서울경찰청 차장, 치안감입니다. 치안감을 팀장으로 해서 생활안전부장, 수사부장 이런 사람을 부팀장으로 하고
이런 사람으로 하는 대규모 이 수사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서울시의 그 방임, 묵인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렸죠. 공무상 기밀 누설은 여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2차 가해 방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수사팀이 할 일은 아닙니다. 2차 가해 방지는 2차 가해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뭐 그 처벌을 감수하고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그런 사람 처벌하면 되고요. 뭐 그렇지 않고 뭐 서울시의 묵인 방조 뭐 이거 수사하는데 무슨 대규모 수사팀이 필요하고 치안감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쇼다. 보여주기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 이건 뺐습니다. 자, 이런 보여주기식 수사, 청와대 눈치 보기식 수사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국민들의 시선을 호도하는 것이다. 아니 경찰이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저는 사실은 뭐 그 경찰도 과거 이제 현장 기자 시절에 조금 뭐 취재를 하긴 했지만 검찰 취재는 이제 좀 고참일 때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면은 검찰이 가장 경찰 수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압력에도 휘둘린다는 거죠. 경찰이. 경찰 조직은 워낙 거대하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압력에 휘둘리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수사를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던데 뭐 경찰에 따라서 다르고 검찰도 검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근데 이런 수사가 바로 전형적인 그 경찰의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 앞에서는 비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고 국민들 앞에서는 뭔가 호들갑을 떨면서 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뭐 잘 아실 겁니다. 4월 23일 날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했고요. 그리고 4월 27일 날 여성 청소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4개 반 24명으로 여기도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뒤에 4월 29일이죠. 팀장을 경무관급으로 격상해서 부패 수사 전담반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수사팀을 3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30명씩 달라들어서 그 수사할 내용인가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본인이 우선 다 인정했죠.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이 있죠. 그 다음에 수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이게 이제 4월 7일로 알려졌는데 성추행한 날이 4월 7일 거기에서 그 직원을 불러서 어떻게 성추행했다. 뭐 거기에는 CCTV 같은 거 없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피해자도 진술하고 있고 가해자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가볍게 뭐 스쳤는지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증거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증언이 있는 거죠, 증언. 근데 그런 것들을 대략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비서실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당 부분.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5명이 일주일만 수사하면 끝납니다. 이런 일을 4월 29일 날 지금 뭐 무슨 경무관을 수사팀장으로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이후에. 지금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수사 착수 20일이 지난 5월 16일하고 17일쯤에 오거돈 전 시장하고 그 다음에 측근 정무라인 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아니 20일씩이나 있다가 압수하면 지울 거 다 지우고 내지는 휴대전화 교체할 거 다 치우고 교체하고 그런 시간 벌어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하러 그거 압수하죠? 이미 뭐 다 증거인멸 됐을 텐데. 그럼 이 압수도 결국 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20일이 지난 다음에 휴대전화는요, 요새는 수사의 첫 단추가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휴대전화 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위치 있죠, 누구랑 연락한 거 있죠, 문자 같은 거 다 남아있죠, 사진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압수하면 뭐 대략 그 수사의 동선, 이 사람의 피의자의 동선 뭐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일이나 지나서 압수한다고요? 수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8일 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5월 28일, 지금 7월 18일입니다. 지금까지 영장 재청구 얘기도 없고, 뭐 도대체 이 수사가 진전이 돼 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이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거보다 법정형은 더 높습니다. 강제추행. 그러니까 강제추행 혐의로 이제 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기각을 당한다면 그러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런 거로 영장 재청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는데.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런데 이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거돈 전 시장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 그 여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거,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봐도. 그리고 그 여직원도 피해 호소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기각당할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했느냐? 이건 기각당할 걸 염두에 두고서 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박원순 전 시장 통신영장 청구한 그 사유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기각될 거 뻔한데 그렇게 기각되도록 청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뭔가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이러면 수사 개시하고 나서 거의 2달 이상 지난 다음입니다. 이때 경찰이 부산시청 8층 정책수석실, 대외협력보좌관실, 정무라인 자택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후 약방문 아닌가요? 이미 본인이 내가 뭔가 관련돼 있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치웠을 겁니다. 이렇게 2달이 훨씬 지난 뒤에 그 관련 현장을 압수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결국 보여주기 아닙니까? 보여주기. 우리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수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경찰한테 어떻게 수사를 맡기겠는가? 이 중요한 수사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그 하명 수사 의혹, 이것도 결국은 뭐 수사팀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재판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경찰이 한 겁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이.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빨리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가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특별검사가 하도록 하든가 해야지, 뭐 검찰 수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채널A 전 기자, 이동재 전 기자 보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 자, 그게 강요미수가 되느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아니, 기자가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뒤에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의 힘이 있으면 강요가 되죠? 근데 한동훈 검사장과 지금 짜고 쳤다는 그런 증거가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고요. 강요미수만으로. 그래서 뭐 금년 들어서 처음이다, 이례적이다, 이런 법조계 평가가 나오던데, 정치적 판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뭐 검찰 수사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는 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굵직굵직한 최근의 경찰 담당 수사를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에 대한 결국은 견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견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언론도 지금 대부분이 장악돼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반면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저 구두 한 짝 던진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네요. 글쎄요. 뭐 저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다른데, 대통령을 향해서, 그거 뭐 대통령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몇 미터 전방에 떨어졌는데 그거 뭐 맞았다고 해서 또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경호상의 문제죠. 경호. 그거는 청와대 경호팀을 질책해야 되고 경호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되는 문제지,
그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냥 뭐 벌금 정도,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뭐 징역 몇 개월, 뭐 더 뭐 무슨 배후 같은 게 드러난다면 뭐 더 처벌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구속수사할 사안인가? 뻔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건데, 이것도 결국 청와대한테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찰의 이런 수사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